세 번째, 최근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 등을 포함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제의 원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 이슈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잘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까지도 여러분들이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 방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빛가람밸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요금, 그러니까 전력 요금이죠. 전력 요금과 관련된 것들로 중요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도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LNG에 대한 LNG 화력 발전이라든지 LPG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소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소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물론 수소경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실현돼? 이게 실현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리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놈이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전력요금과 관련한 것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것들, LNG 화력발전이라든지 LPG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LNG 화력 발전과 관련해서 LNG가 개별 산업으로 전환된다라는 얘기, 즉 민간에서도 LNG 수입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국전력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소경제까지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수소경제까지는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적고 그 이슈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혹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나 아니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써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그 한전은 송배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송배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주느냐예요. 전력 공급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전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S거든요.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력은 대부분 그냥 있으면 손실돼요. 날아가요. 그래서 전력을 최대한 손실률을 적게 하는 게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아 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송배전 손실률은 굉장히 낮아져서 2016년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에 대한 손실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나 손실률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손실량은 줄어들었으나 손실률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손실률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765kV라든지 지중 배선 설비를 확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끊임없이 해가고 있고요. 전력을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후 설비를 보강하거나 고장 정전 예방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를 전부 다 IT로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통합 구축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또 한국전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수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고요.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밸리를 구축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구상이다. 에너지밸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과 그것을 IT를 통해서 모두 다 송배전 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개인 즉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이 생산하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달자로서 에너지 서비스, 그것을 에너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 서비스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호당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당 사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호당 사용량, 즉 1인당 사용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데도 다 쓰고 있죠. 그러니까 호당 사용량은 가정용의 공공서비스 생산 부분인데 실제로 호당 사용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그래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석탄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많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류가 많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수력발전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석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석탄을 줄여나가는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은 서서히 줄여나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석탄 화력 발전 대신 원자력을 더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원자력 자체가 팩트로만 봤을 때는 완전히 줄어든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스, 즉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킬로와트당 판매 단가가 평균적으로 108원 정도예요. 108원인데 구입량을 보세요. 구입량과 구입 단가를 보세요. 구입 단가가 90.02원이고요. 석탄이. 그 다음에 유류가 153원이고 그 다음에 수력 같은 경우가 115원, LNG라든지 이런 쪽이 115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44원인 거고요. 원자력이 61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구입 단가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원자력하고 석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들을 가지고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해 때문에 115원 정도로 구입 단가보다는 더 올려야 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석탄과 석유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NG 쪽으로 발전 단가가 높지만은 가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은 포스코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세먼지 발생 총량이라고 얘기를 해서 포스코는 답변을 거부했고요.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석탄 비중이 96.44%, 그리고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석탄이 73%, 서부발전 68%, 중부발전 68%, 미세먼지가 453톤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서는 69.4%, 제철 같은 경우에서는 주 에너지원이 부생가스, LNG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석탄 비중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쌍용 상해는 51%, 그린파워는 0%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LNG 복합발전소는 사실상 석탄을 안 쓰고 미세먼지는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앞으로는 LNG 발전이 사실상 어떻게 봤을 때는 올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가 쭉 지금 현재 수출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SK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라든지 그 다음에 SKENS, GS칼텍스, 하나케미칼이 전부 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즉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어찌됐든 넘어가기는 하나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LNG의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LNG의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의 헤게모니 가운데에서 분명히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에너지 자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에 들어가죠. 에너지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은 그도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수소경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전의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기로 수전의 수소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전기로 수전의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단가를 낮춰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당연히 발전을 시켜야 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경제가 나온 배경을 보셔야 되는 건데 수소경제가 나왔을 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그 과도기 시점에 신재생에너지로 우리는 어차피 100%가 안 된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LNG는 우리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NG는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LNG는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셰일가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어디를 즉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셰일가스로 인해서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가 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도 스스로 에너지 자립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에너지 자립도를 만들어야지만이 좀 더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